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BTS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강의 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저는 BTS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명예와 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BTS의 그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영향력들이 있죠. 동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도대체 이런 반응은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I was in high school and I had no friends, basically, pretty depressed, and in the end, I was pretty suicidal. So one day I came across a video, I Need You, their song I Need You, and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ll of their music videos, and I basically had no time to carry out, ending my life. So in the end, I kind of owe my life to them. So, all of their songs means a lot to me. BTS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영상도 마저 보시죠. Ils ont changé ma vie et grâce à leurs chansons, j'ai envie de me dépasser et merci beaucoup. 지금 보신 이 여성은 아미 프랑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뛰어넘고 싶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만들어준 그런 BTS가 너무 고맙다고 울먹입니다. 도대체 이런 영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뉴 노멀의 그 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드 노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온 그런 문명이죠. 그런데 새롭게 해야 한다. 변화를 강조합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분별해야겠는데요. 여러분의 분별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요, 2019년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세 개 부분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를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앞에 백인이 운전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흑인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유명한 천재 피아니스트 도널드 셜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탈리아계의 미국인 지금 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남부에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 컨비네이션이 범상하지 않죠?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큰 그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셜리가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니도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셜리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사를 거부당합니다. 또한 그 건물에 화장실 사용도 거부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은요,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기는 해만 지면 흑인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게 체포당했다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What are you doing? Doc! Doc, what the hell are you doing? Doc, get back in the car! Yes, I live in a castle, Tony! Alone! And rich white people pay me to play piano for them because it makes them feel cultured. But as soon as I step off that stage, I go right back to being just another nigga to them. Because that is their true culture. 여기서 진짜 문화란 말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진짜 문화가 있으면 가짜 문화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돈을 줘서 흑인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음악을 즐기는 문화인의 모습. 그러나 끝나고 나면 그 더러운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짜 문화는 겉보기일 뿐이고
진짜 문화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의 핵심은 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연결시켜서 BTS 팬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BTS를 좋아하십니까? 이들이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공연하고 막 무대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되게 멋있고 그래가지고 우선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좋고 또 사람 됨됨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답변들 사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And I love the messages they want us to send. 음악에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Their message is something very deep, something that. 예, 어린 친구들은 한결같이 겉보기를 얘기합니다. 외모를 얘기하고 그들의 공연하는 모습,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우리는 지금 이 겉보기를 가짜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BTS의 외모도 대단하고요. 그의 춤은 정말 감탄할 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공연에 다녀온 제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칼군무를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혔다. 그냥 보통 춤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눈물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겉보기도 대단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의 핵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인성을 얘기하고 깊은 가사의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겉보기를 통해서 내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겉보기는 이제 사라지고요. 내부의 핵심에 불을 붙이면 거기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 나 혼자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지금 BTS의 광팬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던 BTS의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닷속 깊이 더듬어 내려가 바닷물이 솟는 샘 구멍까지 찾아가 봤느냐? 폭풍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일 겁니다. 진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죠. BTS 열풍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member this? February 7th, 1964. The Beatles arrive in America to screaming fans. An event they called the British Invasion. And now we are being invaded again. This time... 비틀즈가 미국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1964년 그 사건을 영국의 침공이라고 그랬는데 BTS의 등장을 이제는 한국인의 침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에드 설리번 쇼에 나타난 비틀즈의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쇼입니다. 물론 에드 설리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죠. 콜버트라는 사람이 지금 MC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비슷한 복장에 비슷한 세팅에 이 7명의 한국 청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CBS에서 이 광경을 흑백으로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죠. 타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irst there was Beatles mania. Now there's a BTS mania. 처음에는 비틀즈의 매니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BTS 매니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침공입니다. 또 다른 침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군지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전 세계가 성공적이라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스페인의 한 현지 언론은 한국이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군대 없이 지구를 침공했다. K-방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됐을 적에 한국만큼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없었죠. 그 방식을 다 도입하기에 지금 다들 바빴다 그 얘기입니다. 군대 없이 지구를 침공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물론 정부 당국 그다음에 뭐 당시에 질병본부 본부장 다 잘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침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호평했고 한국의 대응을 배워야 한다. 중국의 우한 봉쇄됐죠. 철저하게 봉쇄됐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봉쇄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구를 봉쇄한 일이 없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대응하면서 이 일을 못들어지게 해냈죠. 최근에 발표된 OECD의 통계입니다. 지금 세로선은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고 가로선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모두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물론 OECD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망자는 적어이죠. 그러니까 왼쪽 코너일수록 좋은데 왼쪽 코너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망자도 적었고 경제 희생도 극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 비결은요, 성숙한 국민의식이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숙한 국민의식, 시민의식,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지금 BTS의, 주식회사 BTS의 주주가 누구였다고요?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상징적입니다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주인의식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치러진 우리의 총선거였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줬다.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다. 전 세계 미국, 영국을 비롯한 47개국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선거를 멋있게 치러냈지요. 그래서 이 평가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었다는 건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가격리자도 우편으로 충분히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의 원어를 보면요, 지금 팬이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고 데모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원락의 의미는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모두를 다 끌어안았다라는 뜻이죠. 초창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노벨 수상자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헛소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죠. 예,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끌어안는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끌어안은 그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도 방역 수칙 지키지 않으면 걸리는 것이 팬데믹입니다. 최근에는 그 아들도 걸렸다면서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이런 그 죽음의 팬데믹,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상반되는 팬데믹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모든 족속, 팬데믹 명령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죽음의 팬데믹을 얘기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생명의 팬데믹입니다. 사랑의 팬데믹인 셈이죠. 이것이 의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에피데믹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데믹은 유행병이란 뜻입니다. 겨울이 되면 독감이 유행한다.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에피데믹에는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데믹은 풍토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아야죠. 거기만 안 가면 됩니다. 엔데믹에는 공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팬데믹에는 인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훈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공간, 인간 순서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해외 공연이 어렵게 된 BTS.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 Map of the Soul 1이라는 랜선 콘서트를 해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멋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이런 장면들이 송출됐고요. 많은 팬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191개 지역에 99만 3천 명이 시청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BTS의 해외 공연을 보면요. 거의 1년 동안에 62회 공연했고 206만 명인데 이거는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었다. 유료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500억 이상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간에 적응하는 BTS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얘기를 좀 할까요? 재난지원금 우표 붙이고 일일이 세고 너무 느려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난지원금 한 보름 정도에 거의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받고 빨리 소비를 해야 경제가 지금 다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자체들이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우편 신청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확진자 그 통계도 팩스 한 대로 그 어마어마한 도쿄도에서 팩스 한 대로 보고를 받는 바람에 누락자가 나오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또한 재택근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택근무 하다가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맨 밑에 보시면 계약서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도장을 받기 위해서 출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 전자서명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한 장면입니다만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느냐. 일본 국회의원 전체를 보면요. 5분의 1. 자민당으로 좁히면 3분의 1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느냐? 세습입니다. 세습입니다. 이 세습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3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지역 기반입니다. 두 번째 간반은 간판이란 뜻입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누구네 아들, 누구네 손자 다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반은 가방, 돈이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약 3분의 1입니다. 한 1년 전입니다만은 이 양반은 도장 지키는 의원 모임의 회장인데요. 그러니까 도장을 지키는 사람도 도장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현재 보직이 IT 담당 장관입니다. 참 서로 모순되는 이 컨비네이션이죠. 이 양반이 지금 국회 회의에 불려나갔습니다. 台湾のマスクマップについて聞かれた際にはお隣の台湾では、マスクマッピングがね全国どこでマスクが販売されていて、そして国民の皆さんがそれを見て本当に安心されておられます。竹本大臣何かやっておられますか？ワーホーでもやりたいんですが、まだ基礎的なデータが十分揃っ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ります。関係省庁と連絡して議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現実です。 참 옆나라 얘기입니다만은 참 보고만 있어도 답답하지요. 예. 아베야말로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입니다. 친가 쪽도 외가 쪽도 다 정치인이었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취적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금 IT 담당 장관이 우리도 대만처럼 하고 싶지만 기초 통계가 없다 하는 얘기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통신, 철도와 같은 그런 기간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프라 투자에 아주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로, 새로운 통신, 철도가 열리면 이건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철도가 놓일 적에 공주가 철도를 거부했습니다. 전주가 그랬고요. 광주가 그랬고 의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주 대신에 어디가 뜨나요? 대전이 충남의 최대 도시로 커버리고 말죠.
그다음에 전주 대신에 지금은 익산이 됐습니다만 워낙 이름은 이리입니다. 이리는 뒷골이란 뜻입니다. 이리가 커졌죠. 그다음에 광주 대신에 송정리가, 그다음에 의주 대신에 신의주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얽매이는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왜 이런 꼴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꼰대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베의 외조부 키시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벌받지 않고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이 양반이 아시아 최초였던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그러나 개최했을 때는 총리가 아니었어요. 아베도 이번에 도쿄올림픽 유치했죠. 꼭 그 한을 풀려고 그랬는지 개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최하지 못하고 그 올림픽의 운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키시노부스케가 그때 전범으로 처리됐으면 지금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왜냐하면 키시노부스케는 전쟁주의자지만 자기 친가 쪽 아베간이라는 할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아버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특별히 아베 신타로는 외무상 시절에 한국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외가 쪽을 따라갔죠. 왜 이런 나쁜 피가 계속 연결이 되느냐? 2차 대전이 끝났을 적에 일본의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억 총참회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전체가 다 잘못해서 패전한 것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도덕적 세레모니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세습 정신 얘기서부터 도덕적 세레모니 얘기까지 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왜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들을 세계인들이 나토라고 부릅니다. 나토는 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No Action Talk Only란 뜻입니다. 말만 많고 얘기 안 하는, 말만 많고 실제 행동이 없다. 시간을 계속 허송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요. 잭 웰치입니다. 미국의 GE의 전설적인 CEO죠. 이 양반이 1999년에 해외 출장을 가다가 옆자리에 젊은 엔지니어가 이메일을 능숙하게 쓰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메일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메일을 배워라.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신입사원에게 배워라. 1대1로 매치를, 짝을 만들어서 배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그 시스템이 리버스 멘토링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에게 배우는, 그래서 이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GE는 이렇게 오래도록, GE의 역사는 1878년에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GE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멋들어진 회사로 남아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GE는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가 됐죠.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불치하문 청출어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후배가, 내 제자가 오히려 나보다 더 잘됐다, 잘났다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꼰대 말고 무엇이 되십시오? 바로 어르신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만이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